안녕하세요. 오늘은 팀노바에 대한 오해와 진실이란 주제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보통 이제 팀노바 선택하실 때 굉장히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게 저거 사기 아니냐 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실제로 뭐 제 입장에서는 그냥 사기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끝내면 되는데, 보통은 이제 커뮤니티나 뭐 이쪽에 많이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개발자 커뮤니티 이런 분들의 글들을 이제 자주는 아니지만 뭐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는 팀노바가 어떤 이미지인지 궁금해서 좀 찾아보면 많은 분들이 저 지금 저렇게 하면 좀 사기다, 어떻게 신입이 저 연봉을 받냐 라든지, 아니면 보통 이제 일반적인 구직은 아닐 것이다, 뭐 프리랜서로 갔을 것이다 부터 해서 정상적인 그런 직업이 아닐 것이다 라고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사실 뭐 결론만 말씀드리면 사기 하나도 친 적 없고 모든 취업 내역은 사실이고 모든 정규직이지만, 그래도 좀 뭐 오해를 풀고자, 또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서 공감은 하지만 그럼 이제 그렇다면 이 팀노바의 입장에서 어떤 그런 거를 좋은 사실들이 많은데 그런 거를 뭐 부정하면서까지 이렇게 마케팅을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서울대를 10명 보냈으면 10명 보낸 게 마케팅 포인트가 될 수 있잖아요. 학원이니까요. 근데 저희는 취직을 정말 잘 시켰고 그게 전부 사실인데 그게 너무 평균치보다 높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오히려 다른 교육기관에 비해서 욕을 굉장히 많이 먹는 편인 것 같아요. 왜냐? 왜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 그래서 이제 팀노바의 연봉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팀노바 연봉이 정말 허무맹랑한 연봉인가 믿지 못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고, 이제 대표적인 건 굳이 뭐 현업 개발자들의 의견을 떠나서 보통은 이제 그 학생들이 처음에 신청할 때 부모님 말씀을 들어보면 부모님 입장에서는 먼저 인생을 살아오셨잖아요. 그래서 이런 패턴, 너무 기적적인, 되게 믿기 힘든 그런 연봉을 학원 수준에서 만든다는 게 부모님 입장에서는 확실히 사기 같으실 거예요. 저희가 이제 그게 되게 힘든데, 보통은 지금 온 친구들한테 물어봐도 처음에는 부모님이 좀 잘 안 믿으셨다고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점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공감은 하는데, 뭐 이거 가지고 거짓말을 할 수 있을까요? 되게 애매해요. 이거 가지고 거짓말이 가능한가? 라는 생각을 좀 해보네요, 일단은. 네, 그래서 이걸 가지고 거짓말하면 일단은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죠. 허위 마케팅이잖아요. 허위 마케팅이고, 그리고 내부에서 분명히 제가 이런 거 가지고 이제 거짓말을 했다면 지금 벌써 이런 키워드 자체를 쓴 지가 벌써 2년이 좀 넘어가고 있는데, 실제로 정말 취업을 잘하고 있는 친구들의 얘기를 하면 2년 동안 그러면 지금까지 온 친구들 또는 졸업한 친구들, 그런 친구들은 다 속았다는 건데, 속았다면 다 고소를 하던지 커뮤니티에 알려서 자신의 피해 사실을 알리지 않을까요? 그게 정말 합리적인 접근 아닐까요? 그렇지만 그런 사실은 단 한 건도 없었어요. 보통 이제 팀노바에 대해 부정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들 보면 대부분은 이제 현업 개발자거나 팀노바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 또는 이제 비하하고자 의도가 가지신 분들이 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팀노바에 직접 오셔서 청강하고 그 연봉 사실에 대해서 직접 보신 분들은 한 분도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보통 청강 오시면 증거를 다 보여드리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은 이제 당당하죠. 그리고 이제 졸업한 친구들이 많이 도와주기도 하고요. 네, 아무튼 그래서 팀노바의 연봉 자체가 허무맹랑하다 라는 얘기들이 많이 들리긴 하는데, 실제로 저희는 정말 정직하게 갑니다. 정직하게 실력으로 직접 어필을 하고 잘 가는 편이고요. 그리고 단 한 명도 그렇게 안 간 친구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모두 사실이고 팩트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잘 갈까?
네, 단순하게 생각해보세요. 그냥 잘해요. 존나 잘해요. 네, 존나 잘하기 때문에 그냥 딱 봐도 이 친구 괜찮은데? 라고 해서 그 일반적인 연봉은 애초에 우리가 부르지 않기 때문에 그 연봉에 맞지 않는 회사에서는 연락이 안 오고요. 근데 보통 이제 그 비싼 연봉을 부르면 이제 그쪽에서 얘기를 하시죠. 그 연봉에 맞는 사람인지 검증을 까다롭게 합니다. 여러분들 현업 개발자들이 바본가요? 직접 보면 모를까요? 근데 커뮤니티에서 우리 까는 개발자들 특징들을 보면 보통 이제 그 개발 자체 저희 작품이 다 올라와 있거든요. 실제 취업한 친구 작품도 다 올라와 있고요. 그런 작품 보고 평가를 잘 못해요. 딱 보면은 이게 그런 각이 아니거든요. 누가 짜준 각이면 실제 면접 볼 때 다 까발리고, 저 같은 경우도 저 같은 경우도 엄청나게 많이 해봤는데, 기술 면접을 많이 해봤는데, 솔직히 해보면 딱 알겠던데? 자기가 잘하면 다 보입니다. 일반적인 학원 수준은 아니고요. 정말 잘해요. 저도 맨날 매번 보고 놀라는 게 지금 팀노바 아웃풋들인데, 점점 잘하니까 어처구니가 없어요. 나중에는 뭐지 얘네들? 뭐 이런 느낌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 정도로 사실은 일반적인 신입의 아웃풋은 아니고요. 그리고 어설픈 그냥 경력자 3년차보다 훨씬 나으니까 그 정도 연봉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같으면 비전공자에 이제 개발한 지 1년밖에 안 된 애가 이제 그 경력도 하나도 없어. 그런 애한테 여러분들 연봉을 뭐 30대 중반 가까이 주겠습니까? 이거는 사기 아니면 진짜 실력이 되게 좋은 거일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사기였다면 분명히 고소한 사람이 있었을 것이라고 제가 분명히 얘기하죠. 돈으로 매수한다? 아니, 받는 금액,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이 1년 내내 여기 학원을 다닐 텐데 누가 누군지 동기들 다 아는데 1년 동안 매수를 하는 비용은 얼마일 것이며, 한 친구한테 받는 돈이라고 해봤자 한 700에서 한 800 사이가 들 것 같은데, 그 700에서 800 사이의 돈을 월급으로 줘도 모자를 망정해. 그런 연기자를 지속적으로 지금 68명째 취업 중이거든요. 68명을 쓴다라는 게 너무 허무한 생각 아닌가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생각이죠. 만약에 정규직이 아니거나 뭐 문제가 있다면, 분명 제가 말씀드린 사실에 문제가 있다면 얼마든지 고소하세요. 그리고 얼마든지 문제 제기를 하시고 얼마든지 커뮤니티에 올리세요. 제가 한번 우리가 법정에서 한번 가려보자고요. 제가 허위 사실로 광고하면 이거는 학원법에 어긋난 거예요. 그래서 허위 사실이 있으면 안 돼요. 근데 얼마나 저희가 자신 있으면 그거 가지고 광고를 하겠습니까? 조금만 상식이 있는 사람들이면 알 텐데, 사실은 너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일단은 문제가 분명히 터져 나오겠죠. 근데 내부에서는 다들 그냥 취업자라고 행복하게 사는데 왜 이런 얘기가 계속 3년이 넘었는데도 지속적으로 나온지 잘 모르겠어요. 4년 차인데도 우리가 극복해야 될 어떤 좋은 결과를 가진 사람들이 극복해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어쨌든 전부 사실이 아니고 모든 연봉은 팩트, 사실 그 자체이고 모두 정규직입니다. 그럼 2번까지 답변이 이제 됐겠네요. 모두 정규직이고요. 나름 이건 참신했어요. 이렇게 지금 뭐 팀노바 팀원들이 잠시 취직하는 3개월 잠깐 뭐 계약직으로 일하고 뭐 프리랜서로 일하고, 말이 프리랜서 계약직이죠. 계약직으로 일하고 그러면 이제 저는 취업 지원한 걸로 끝나고 막 이런 거 가지고 팀노바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20대예요. 그리고 30대 초반도 있고 지금 나이 좀 이제 먹은 사람들은 30대 중반까지 있는데, 이 사람들이 바보입니까? 상식이 좀 있어야지. 사람이 기본이 없어. 아까 그냥 싫으니까 막 만드는 거죠. 그 사람들이 왜 싫어하는지는 제 나름대로 한번 말씀드릴게요. 팀노바가 아무튼 그래서 일단은 정규직이 아니라는 얘기는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진짜, 아니 정규직이 아니고 3개월 계약직으로 갔는데 누가 이거에 대해서 불만을 얘기 안 한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이제 블로그에 우리 다 정규직이다라고 꾸준히 이렇게 쓰는데, 해명도 많이 하는데 그래서 팀노바 이제 등록하시는 분들 보면 팀노바를 오래 보신 분들이 많아요. 보통은 한 2주에서 3주 내외는 최소한 보시는 것 같고, 계속 제가 하는 말들의 일관성이나 실제 청강 오셨을 때 뭐 그런 보는 모습들, 이런 것들을 보시고 팀노바를 선택을 해주시는데,
보통은 그냥 다 일관성이 있으니까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제 외부에서 이제 커뮤니티 글들이나 이런 거 읽다 보면 참 어처구니가 없죠. 개인적으로 좀 그런 생각들을 보면 참 뭐지? 왜 이렇게 참신하지? 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그리고 억울하고 대한민국에서 정말 실력이 좋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다시 해보게 되고요. 정말 순수하게 실력이 있고 그 결과만을 얘기하는데 이렇게 사기꾼 소리를 들어야 하는 게 참 힘든 것 같아요. 네, 아무튼 모두 정규직이고요. 프리랜서로 취직하는 단 한 사람도 없고, 그렇게 취직했으면 다 고소하고 난리 났을 거예요. 그런 적 없습니다. 안드로이드, 그리고 이제 이게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안드로이드는 전망이 안 좋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거는 팀노바 커리큘럼을 지적하고 싶었던 이제 부분이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어디서 나왔냐면, 잠깐만요. 옛날에 저희가 이제 팀노바 후기 이렇게 치시면 구글에 이 글이 나와요. 이 글이 꽤 됐는데 아카이브를 떠났어요. 제가 이렇게 아카이브 같은 거를 좀 떠나서, 아카이브가 뭐냐면 이렇게 내가 역사를 남기고 싶은 글이 있으면 그 URL 입력하면 이렇게 그 아카이브 사이트에 이렇게 남아요, 기록이. 근데 이거 제가 고소하려고, 실제 그 오키라는 사이트에서는 지워진 글이고요. 이거 고소하려고 제가 찍어 놓은 거예요. 혹시 이분이 그냥 글 지우고, 그러니까 고소했는데 글 지우고 튀실까봐 한 건데, 이분이 몇 개 이분이 작정하고 제 수업 청강 오셔가지고, 그러니까 이때는 이렇게 아주 초기랑 연락처를 안 남기고 청강을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연락처는 몰라서 이분은 어떻게 특정할 수는 없는데, 제 수업이어서 제가 얼굴은 다 알아요. 이분 아예 대놓고 공격하러 오셔가지고 막 적고 있더라고요. 제가 하는 말 하나하나. 근데 수업도 안 듣고 스마트폰으로 막 적는 거예요. 딴짓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제가 수업 안 드실 거면 그냥 가시라고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듣겠대요. 끝까지 아니 듣겠습니다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미안하다고 듣겠다고 그랬는데도 잘 안 듣고 계속 적길래 제가 되게 이 사람 되게 싫어했던 경험이 있어요. 뭐라고 한 거는 그것뿐인데 뭐 자기한테 윽박 지르고 화냈다는데, 마치 자기가 아닌 것처럼 글을 쓰셨어요. 여기 보시면 뭐 썼지? 막 이거 보면 위포스트 올린 사람한테 한 것처럼 제 정보 조회도 할 것 같긴 한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다 거짓말인 게, 이거 아이디 제가 고소하고 경찰한테 들은 얘긴데, 이거 아이디 그날 가라로 해외 계정 만들어서 아예 안 걸리려고 그날 이 사람 가입이 그 당일날이었어요. 이 글을 쓰는 날. 그렇게 해가지고 이분 같은 경우는 되게 어이없었는데, 지금 이 글이 제가 떠놓은 게 이제 검색이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게 진짜 팀노바 후기인 줄 알고 있더라고요. 이분은 이 커뮤니티에서 자기랑 친한 분인 것 같아요. 친한 분이 저희한테 고소를 당했거든요. 의도적으로 이제 공격하셔가지고. 근데 그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정도가 그렇게 심하다고 생각이 안 들어서 이제 변호사님한테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아무튼 그분한테는 고소 취하를 해주고, 대신에 우리 언급 안 하는 조건으로요. 왜냐면 그분이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 그분이랑 친한지 뭐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분 때문에 기분이 되게 팀노바에 안 좋은 이미지를 아예 깔려고 작정하고 오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허위사실 뭐 이런거 학원 수강생 160명 남았다가 나중에 몇 명만 잘 됐다는 식으로 말함, 요런 부분이 허위사실이었고요. 이런거 써있었으면, 이런거 실제로 있었으면 엄청 크리티컬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몇 명만 잘 되게 해놓고 되게 잘 된 것처럼 막 이런 식으로 막 조작한 사람이 되잖아요. 그리고 뭐지? 실력 안 넣으면 기초반 다음으로 못 넘어가는 2월 내보낸다고, 실력 안 넣으면 내보낸다고 한 적도 없었고, 아무튼 이런 악성 글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고소했는데도 일부러 안 걸리게 막 별 짓을 다 해놨더라고. 그래서 경찰이 만약에 살인이나 뭐 이런 사건이었으면 더 조사해줬겠지만,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좀 경미하게 조사를 해서 그냥 넘어가는데요. 보시면은 뭐지? 여기서 지금 이 글들이 좀 문제가 된 거예요. 요즘 휴대폰 안드로이드 여전히 있지만
전망이 그리 밝지 않은데, 그러니까 마치 안드로이드가 전망이 밝지 않은 것처럼 얘기를 해놨는데, 이게 정말 잘 모르는 거, 이게 진짜 잘 몰라서 하는 얘기인 게, 제가 재밌는 자료들 준비했어요. 자, 한번 보세요. 지금 이제 이게 이제 스태티스타? 뭐 이런 사이트인가 봐요. 이게 뭐냐면 전 세계 이제 통계를 남기는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면 되게 별의별 통계를 다 보실 수 있는데, 이게 보면은 넘버 오브 스마트폰 유저스 뭐 해가지고 월드와이드 프롬 뭐 2014년부터 2020년까지 2018년부터 20년까지는 그 어떤 예상치겠죠. 그래서 이렇게 커서를 올려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까지는 팩트일 거예요. 2017년까지 보시면 2014년에 비해서 2017년에만 해도요, 거의 이게 지금 10억 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15억 7천 명? 뭐 이런 거. 15억 명, 현재. 15억 명이 스마트폰을 2014년도에 사용하고 있었고, 2017년도에는 23억 명 정도가 지금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으니 엄청 많이 늘은 거죠. 그 정도로 정말 세상에 많이, 그러니까 추산치죠. 이 정도로 늘 것이다. 근데 팩트만 보면 지금 여기 보시면 엄청 많이 늘었죠. 이게 왜 그러냐면 중국 쪽을 제외하고, 중국엔 아직 시골에 있는 사람이 많고, 전 세계에 어떤 인터넷이나 어떤 이런 그 스마트폰을 접하지 못한 사람 인구가 한 3분의 1 정도는 된다 그래요. 그 이전 시대에는 뭐 3분의 2 정도가 된다 그랬는데, 인도 같은 데다 정말 저가 폰이 많이 생기면서 인도 시장에서도 굉장히 성장이 빨랐고, 이제 중국 시장에 이제 뭐 시골이나 스마트폰에 이제 보편적이지 않은 시장도 점유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일단 스마트폰 시장 자체가 커지고 있다는 거, 사용자들이 커지고 있다는 게 팩트고요. 그래서 안드로이드 플랫폼이, 이것만 보더라도 사실 안드로이드 플랫폼이 더 뭐 성장이 나쁠 것이다, 안 좋을 것이다 말하기가 되게 애매해지는데, 완전 다른 증거잖아요. 스마트폰 인구가 늘고 있다는 거니까. 그것도 되게 넌센스인데, 이것만 말하면 설득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제가 하나 더 준비했어요. 자, 이게 뭐냐면 보시면 글로벌 모바일 OS 마켓 시어, 그러니까 점유율이죠. 그리고 판매되고 뭐야 이거 엔드 유저스 프롬 쿼터 2009년도에서요 2017년 동안 이제 팔린 것들, 그러니까 팔린 것들부터 해가지고 실제 현재 안드로이드 OS 점유율 얘기를 하거든요. 보시면 이게 그러니까 2009년도에요. 이때 안드로이드 OS 1.6%고 iOS가 10.5%였고, 마이크로소프트가 그 이전부터 PDA 있거든요. 그런 용으로 이제 그 윈도우즈 OS가 있었어요. 근데 되게 느려가지고 저는 되게 싫어했었는데, 이때 이제 림에서 이제 뭐 이런 게 많이 썼던 신비한 OS가 정말 우리 옛날에 피처폰 쓰던 거, 그런 게 신비한 OS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블랙베리랑 처음에 iOS 되게 잘 나갔었어요. 그랬는데 점유율이 뿅 몇 가지 한번 와볼까요? 2014년도 오니까 어떻게 돼요? 안드로이드가 79%고 iOS 14%가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윈도우즈나 뭐 림이나 다 떨어져. 여기서 바다 OS는 그 삼성에서 만든 거 막 이렇게 와요. 신비한 완전 막 떡락을 해버리죠. 답이 없죠. 네, 그렇게 와서 지금 계속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두 가지가 거의 남아요. iOS랑 안드로이드만. 블랙베리도 다 떨어지고 떨어져 나가고, 사실상 지금 안드로이드랑 iOS가 점유율이 이 정도인데, 문제는 안드로이드가 점유율이 계속 높아졌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안드로이드의 전망이 안 좋다라고 말하기엔 너무 말이 이상하다는 거죠. 전 세계 스마트폰 인구의 87%는 안드로이드를 쓰고 있다. 근데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인구는 전 세계에서 늘고 있다. 소위 저가폰이라고 하는 폰들은 iOS를 탑재시킬 수가 없어요. 안드로이드죠. 안드로이드의 철학 자체가 높은 이식성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안드로이드 기반의 냉장고, 안드로이드 기반의 드론,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실제로 안드로이드 기반의 뭐 TV 이런 것도 나오고 있는데, iOS와 가장 큰 차이는 iOS는 애플 자사 제품에만 들어가요. 근데 안드로이드는 오픈소스고 그 라이센스 규약만 지키면 일반 기업들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드로이드가 시장 점유율이 높아지고 있는데 안드로이드가 별로다 라고 말하는 건 바보죠. 너무 모르는 거죠. 모든 현업 개발자라고 해서 엄청 잘할 것 같아도 사실은 잘 몰라요. 왜냐? 잘 조사를 안 하고 노력을 안 하거든요. 저는 그런 개발자 너무 많이 봤고요. 그리고 현업에서 전 나름대로 돈 잘 벌고 잘 살던 개발자입니다. 보통 공부를 많이 합니다. 보통 잘하는 개발자들 특징이 뭐냐면 공부에 게으르지 않아요. 전 이런 거를 항상 보고 있거든요. 이런 자료들을 보면서 제가 가는 길이 맞는지를 항상 고민을 많이 하기 때문에 보통 팀노바 친구들한테도 가장 좋은 그런 프로세스를 입히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합니다. 네. 근데 이것만 보면 또 팩트가 좀 아쉽죠? 그래서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 국내 시장을 한번 보자고요. 국내 시장에서요, 지금 현재 안드로이드 점유율을 나타내요. 이건 스택카운터라고 해서 여기도 되게 유명한 이제 전세계 점유율 사이트인데, 자 보세요. 보시면 안드로이드 73.86%, iOS 25.96%거든요. 보면은 iOS가 생각보다 점유율이 높죠. 전세계로 봤을 때는 안드로이드가 높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좀 안드로이드가 더 높았던 적도 있었는데, 이것보다 더 높았던 적이 있었는데 지금 많이 이렇게 줄어서 이 정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세요. 여전히 압도적이잖아요. 지금 이게 2016년부터 2016년 통계네요. 이거 좀 이 사이트 가서 더 2016년 말고도 더 궁금하시면 그냥 사이트에서 이거 날짜 지정하시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굉장히 2016년도 말고도 이제 최근 통계까지 있을 건데 제가 준비를 이렇게 했네요. 여기는 왜 2018년도로 써있지? 짜증나게. 네, 아무튼 짜증나네요. 네, 아무튼 이렇게 됐습니다. 어쨌든 높아요. 확실한 건 점유율이 높아서. 근데 이것만 생각하면 사실 좀 아쉬운 건 안드로이드 개발자가 얼마나 배출이 되고 있고 그 시장에서 안드로이드 개발자를 얼마만큼 원하고 있느냐, 이런 통계까지 정확하게 찾을 수 있었다면 더 정확하게 할 수 있었겠지만, 제 주장의 근거로선 요 정도만 해도 사실은 전망이 나쁘다라는 말 정도에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아까 이식성 얘기도 했지만, 이식성이 좋은 어떤 운영체제들도 많기 때문에, 운영체제이기 때문에 안드로이드가 이식성이 좋은 뭐 그런 장점을 살려서 전혀 다른 디바이스, 나중에 뭐 스마트 뭐 옷도 나오고 뭐 스마트 어떤 가전제품들도 많이 나올 건데, 심지어 그 샤오미 같은 이런 그 어떤 가전제품인데 좀 IT 기술이 많이 융합된 그런 제품들에는 거의 안드로이드 기반에 많이 안드로이드가 이식될 확률이 높아요. 실제로 많은 서비스들이나 많은 하드웨어 스타트업들이 사양이 좀 좋은 그 하드웨어를 집어넣고 안드로이드에 이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드로이드가 단순히 하나의 어떤 스마트폰 OS다라고 생각하는 건 참 바보 같은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팀노바는 안드로이드 교육기관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종종 계시는데 그건 진짜 너무 모르는 거예요. 바보들이라. 너무 모릅니다. 기본적으로 개발자는 검토가 상당히 중요한 직업이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 이제 주장하는 걸 보다 보면 되게 한심스러운 게, 얘는 평소에 검토를 좀 안 하나 보다 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찾아봐도 안드로이드만 가르치지 않는다는 걸 너무 쉽게 알 수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 한번 팀노바 홈페이지 한번 가볼게요. 팀노바 홈페이지를 가보시면 홈페이지에 보시면 여기 커리큘럼 이것만 쳐봐도 되는데 바보들. 자바 가르치고 안드로이드 기초 가르치고 PHP도 가르쳐요. 이거는 커리큘럼이 아닌가봐 걔네들 입장에서. 그 다음에 자유주제 작품 만들기에서 이렇게 뭐 코칭, 이거 되게 추상적으로 써있죠. 그 다음에 자유주제 설계 개발에서 보시면 뭐 말싸움이라고 뭐 재밌게 표현하긴 했는데 사실은 어떤 논리 얘기죠. 아이고 잘못 건드렸다. 잠깐만요. 네,
뭐 요런 식으로 좀 추상적으로 표현해 놓고 있는데, 보시면은 보안이나 이런 인공지능 같은 것도 가르치고 있고 노에스큐엘 얘기도 많이 하고, 요즘은 이거를 그냥 하고 싶을 때 응용 1, 2단계 때 그냥 다 가르쳐주는 느낌인데, 보통은 뭐 이렇게 좀 추상적으로 좀 써있을 뿐. 그리고 작품 조금 찾아보시면, 작품을 좀 보시면, 여기 보시면 안드로이드를 플랫폼으로 쓸 뿐이지 내부에 되게 많은 기술들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뭐 예를 들면 뭐 나레티먼의 작품을 보면, 뭐 여기 좀만 스펙을 읽어보셔도 영상 스트리밍이죠. 이거는 안드로이드에 국한된 기술이 아니에요. 멀티 스트리밍도 그렇고 카메라 제어죠. 이거는 사실 AR이나 뭐 이런 걸로 더 보시는 게 맞아요. 오픈시브를 이용한 AR 기술, 이거는 영상 스트리밍은 PC에서도 가능하고 윈도우즈에서도 가능하다는 얘기고, 맥에서도 가능하고 iOS에서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TCP/IP 이제 채팅 서버 기술이죠. 레디스는 노에스큐엘이죠. 이건 안드로이드 기술보다는 서버 관점의 기술이라고 보는 게 더 맞아요. 바보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 좀만 읽어봐도 솔직히 뭐 안드로이드 교육기관이라고 말하기가 되게 애매해요. 이거 평가 안 했네? 헐 다시 해야겠네요. 까먹고 있었다. 그 정도로 참 어처구니가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좀만 봐도요, 막 게임도 있고, 이게 용남이 말고 뭐 주영이란 친구가 만든 건데, 하스스톤 있죠? 그걸 좀 따라한 건데, 왜 용남이 작품 나오지? 이거 버그다. 네, 잠시만요. 성진이 거 한번 봅시다. 이거 안드로이드 기초긴 한데, 보시면 게임이에요. 게임은 원래 장르를 가리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게임 개발 기술이랑 안드로이드 개발 기술이랑 완전 똑같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게임 개발, 물론 이제 저 친구는 안드로이드 기본 UI를 가지고 했지만 알고리즘 자체는 iOS나 PC나 아니면은 일반적인 게임 뭐라고 할까, 게임 프레임워크들, 게임 개발 프레임워크들을 보셔도 알고리즘 자체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안드로이드를 기반으로 해서 이거를 플랫폼으로 선택을 해서 윈도우즈를 선택할 수도 있고 iOS를 선택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제 입장에서는 저는 그런 걸 아까 보여드린 통계 같은 걸 너무 잘 알고 있고 시장 돌아가는 걸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친구들이 선택을 했을 때 가장 안전한 플랫폼을 선택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드로이드 선택한 것 뿐이고, 제가 안드로이드도 일도 하고 iOS로도 일도 했지만 제가 안드로이드 쪽이 전망이 더 좋다라고 봤기 때문에 이걸 기반으로 하는 것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들이 보면 현업 개발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렇구나 라고 생각을 하지만, 저희는 현업 개발자들이랑도 등을 질 정도로 나름 연봉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현업 개발자들 입장에서 밑에서 치고 올라오는 사람들이 반갑지는 않을 거예요. 물론 이제 자기가 실력 좋고 여유 있는 개발자면 솔직히 그런 거 가소롭거든요. 그냥 그런갑다 하고 말 텐데, 보통 이제 저희한테 예민하게 구는 그 개발자들은 보통은 이제 1, 3년차 아니면은 답 없는 개발자들 이런 사람들 중에서 저희 싫어하는 사람 꽤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안 믿고 보는 거지. 근데 이런 거 검토 좀만 해보면 되게 쉽거든요. 그리고 개발자 검토가 습관이라 이게 팩트인지 아닌지 금방금방 조금만 봐도 알 텐데, 작품만 봐도 알아요. 근데 그런 거 가지고 이런 이상한 소리 되게 싫어하고 이런 거 보면 밑에서 치고 올라오는 신입들 좋아하는 사람들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신입들한테 어떤 생계 이런 문제를 위협당할 정도면 더럽게 공부 안 하는 거죠, 평소에. 답 없는 개발자들 솔직히 되게 짜증나요. 같이 일을 보시면 알아요. 그러니까 막 짜증납니다, 진짜. 이런 거 상대할 때마다 좀 어처구니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거 뭐지? 갑자기 호텔이 불이 꺼져서. 팀노바는 3,000대 중반 이상 연봉을 받을 만한 학생들만 받아서 가르친다. 이거 진짜 어처구니 없는데 33,000대.
아니 근데 조금만 생각 있고 상식 있으면 머리를 조금만 굴리시면 되거든요. IT 업계 연봉 초봉 평균이 2,000한 4,500 되지 않을까요? 근데 이게 4년제 나온 친구들 기준으로요. 근데 문제는 3,000대 그러니까 나는 진짜 여기서 미스테리한 게 그거 같아요. 3,000대 중반 이상 연봉 받을 만한 학생을 어떻게 가려내? 존나 잘하면 돼요? 근데 처음부터 존나 잘하는 사람 뽑는다 그럼 써 있어야 되고, 우리가 코딩 테스트를 해서 누군가를 뽑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보통 이제 이거 저희가 안 해요. 다른 학원 중에 일부 학원들이 뭐 되게 잘 가르친다고 우리는 뭐 최고를 만들겠다고 하면서 처음부터 겁나 선별하는 경우 많아요. 근데 우리 전혀 그런 거 안 하거든요. 우리 그냥 아무것도 몰라도 되고, 여기 우리 제가 팀노바 올 때 뭐 해야 돼요? 뭐 이런 얘기 하는 애들 진짜 많거든요. 그때 내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좀만 검색해 봅시다. 제 블로그에요. 팀노바 오기 전에 뭐 이렇게만 쳐도 글이 졸라 많아요. 2018년도에 썼고 2017년도에 썼죠. 제가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이게 질문자 분인데 뭐지? 자기는 이런 걸 했대요. 근데 부족함이 좀 많대요. 자기 실력에. 그래서 어떤 생활을 해야 하는지, 미리 준비 뭘 해야 되는지 알려달래요. 그래서 오기 전에 영문서 많이 읽거든요. 영어 공부나 하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처음부터 코딩 잘하는 거 이런 거 솔직히 별로 관심 없거든요. 영어랑 수학 정도? 근데 수학도 4칙연산이나 16진수 10진수 뭐 요정도? 그럼 요정도만 해도 저는 특별히 뭐 해오라고 안 합니다. 그냥 영어 문서를 많이 보니까. 왜냐면 실리콘밸리에서 나오는 최신 문서도 봐야 되고 최신 소식도 봐야 되고, 그리고 전세계 개발자들, 우리나라 개발자들 개발은 진짜 잘하는데 정보 공유 완전 쉣이에요. 정보 공유 진짜 안 해요. 그래서 구글링을 했을 때 가장 좋은 자료들은 대부분 영문 자료들이고, 난이도가 높아질수록 영문 자료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영어를 봐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영어 정도 독해 능력이 좋으면 좋다 이거죠. 그렇다고 해서 영어가 필수도 아니고 그냥 번역기 돌려서 볼 수 있는 수준, 뉘앙스만 잘 읽으면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오기 전에 잘하는 친구들 절대 받지 않아요. 받긴 받는데 그런 친구들이 적다는 얘기죠. 이미 현업에서 일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기억나는 거는 호길이랑 지식팀원밖에 없어요. 둘은 이제 오기 전에부터 좀 잘하던 친구들인데, 그래봤자 어떤 플랫폼에 대한 이해나 어떤 개발을 할 때 진짜 필요한 프로세스적인 부분은 많이 부족했던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그쪽 위주로 코칭을 했고, 오기 전에 기본은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처음부터 엄청 잘하고 모든 걸 되게 잘하는 그런 친구들은 아니었어요. 물론 저희가 많이 도와주긴 했는데 그래도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는 확실히 잘했던 친구들이라서 제가 얘네들 정도밖에 기억이 안 나고, 나머지는 처음부터 잘하던 친구 한 명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외적으로는 기억나는 애들이 없어요. 어떤 되게 잘하시던 분 한 분 계셨는데 그분 중도 포기하셔서 그분 빼고는 제 기억엔 없네요. 네, 그래서 저희는 못하는 친구들을 받아서 잘하게 만들고, 저는 원래 그러니까 솔직히 진짜 자기가 실력이 좋다라고 말하고 패기롭게 진짜 최고라고 얘기를 하려면요, 정말 잘하는 사람들을 잘하게 만드는 건 너무 쉽고요. 그건 솔직히 양아치 짓이라고 봐요, 저는. 왜? 학원은 지식을 주고 이 친구들이 앞으로 이제 특히나 직업에 관련된 학원들은 이 친구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거고 어떤 세상이 펼쳐질 거고 이 친구들을 책임진다라는 느낌이 되게 강하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앞으로 갈 곳에 대한, 그것도 앞으로 30년 동안 일할 곳이잖아요. 일할 분야, 그쪽에서 어디 가도 꿀리지 않게 해주어야 한다는 게 저희 기본 생각인데, 처음부터 잘하는 친구들을 그렇게 만드는 건 정말 쉽고, 그런 친구들은 굳이 학원을 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보통 어떤 사람들이 문제냐, 학원이 필요한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또는 잘 못하고 해도 잘 안되고 뭐 이런 사람들이 학원을 선택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특히나 저희처럼 왕초보에 좀 집중을 하는 곳은요. 그래서 제가 14년 전부터 저는 왕초보에 집중을 했고, 그래서 이 친구들이 못하는 게 무엇인지를 굉장히 잘 알고 있어요. 뭐에 대해서, 뭐가 되게 어려운지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을
이제 받아야 되는 게 맞죠. 원래는 말로만 비전공자 못하는 사람이라고 하고 실제로 보면은 되게 잘하는 사람만 선별해서 받는 그런 학원은 애초에 자기들이 그 노하우가 없고 실력이 없다라는 증거죠. 근데 이런 얘기를 왜 우리가 들어야 되지? 실제로 우리는 오기 전에 코딩 테스트 안 하고 뭐 아무것도 안 해요. 오히려 시간이 충분한지 또는 여기서 공부할 마음가짐이 되었는지를 위주로 많이 물어보고 팀노바 스타일이 좀 맞을지를 보거든요. 예를 들면 좀 공격적인 성향의 친구들이나 말할 때 조금 까칠한 친구들 같은 건 좀 덜 받거나 이렇긴 해요. 왜냐하면 내부에 있는 팀원들이 그런 거에 대해 상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토론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을 좀 가려받을 뿐 실제로 거의 보통은 이제 시간이 충분한지 그리고 여기서 공부할 정도로 마음가짐이 있는지 요렇게 봅니다. 그리고 개발 업계에 대한 마인드가 굉장히 진지한지 뭐 이런 걸 위주로 보지 실제로 실력 보고 가린 적도 없고요. 그리고 솔직히 제가 업계에서 그렇게 못 나가는 사람도 아니고 3,000대 중반 받는 애들 정도? 뭐 요 정도 받아서 가르쳐야 될 이유가 없어요. 너무 잘해요. 그게 문제예요. 저는 이 분야에서 되게 잘 나갔었거든요. 그래서 굳이 어떤 3,000대를 뽑아서 할 이유도 없고요. 그리고 그런 사람 어떻게 선별하는데? 그게 더 궁금하네요. 근데 3,000대 중반 이상 받을 만한 친구들은 딱 보면 학원 수준 알아요. 그렇게 뛰어난 애들을 어떻게 설득해서 어떻게 1년 동안 진득히 앉아서 가르친다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데? 그거 오바죠. 머리를 조금만 써도 이거는 진짜 이상한 소리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팀노바는 경력 뻥튀기를 한다. 취업시킬 때 네, 이게 3,000대 중반이라는 연봉이 정말 그런 건가요? 라는 생각이 들어요. 경력 뻥튀기를 한다고? 내가 전혀 그런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합리적인 의심이라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고요. 경력 뻥튀기 했을 때 보통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홈택스나 이런 거 들어가셔서 내가 이제 세금 같은 걸 이제 낼 때 정산을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보통 정규직은요, 내가 어느 회사에 다녔다는 걸 이제 증빙 서류를 낼 때 그 그러니까 월급 받은 내역서를 내게 하는 회사들도 있어요. 실제로 정부 프로젝트에 신고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정부 프로젝트 하실 때는 내가 진짜 몇 년인지 정부가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뻥튀기가 되게 힘들어요. 요즘은 이런 뻥튀기를 해주는 회사들이 있긴 있습니다. 이게 IT 업계에서 약간 SI 회사에서 많이 그 짓을 많이 했는데, 저도 옛날에 당해가지고 좀 되게 힘들었던 적이 있었는데, 20대 초반에, 지금 제가 33이니까 한 10년 전이죠. 근데 저를 3년 차로 속여서 파견하는 회사가 있어요. 근데 이런 방식의 특징이 뭐냐면, 중간에 있는 회사가 저를 이렇게 거짓말을 시켜요. 그런 식으로 이제 보냅니다. 근데 업체도 대략 알아요. 그래서 그렇게 중간에 업체가 껴야만 가능한 건데, 지금 제가 업체로서 그 사람들한테 보낼 때 제가 소개시켜주는 그런 케이스밖에 안 돼요. 근데 이거는 진짜 개소리죠. 제가 지금 팀노바란 이름으로 누굴 회사에 소개시킨다? 회사 다 다른데, 우리 다니는 회사. 그럼 제가 인맥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막 몇만 개 될까 진짜? 아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이 팀노바 학원의 이름으로 이거를 3년차로 뻥튀기 하면 누가 믿죠? 이 학원에 3년차만 나온다고 이렇게 믿을라나? 그런 멍청한 회사 사장들이 어딨어요. 좀 아무튼 이것도 보면은 참 근데 창의력이 뛰어나, 사람들이 보면. 그냥 정직하게 보면 안 되나? 그래서 이제 결론을 나름 지어볼게요. 팀노바는 그냥 실력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제가 나름대로 14년 동안 교육을 했고요. 그리고 나름 필드에서 굉장히 잘 나갔거든요. 소위 딴 거 몰라도 돈을 잘 버는 프리랜서였어요. 그리고 저 되게 디지털 대학교 나왔는데 병역특례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선입견이 있잖아요. 디지털 대학교, 그러니까 멀쩡한 애가 이렇게 디지털 대학교 나왔는데, 문제는 잘 다니던 학교 자퇴하고 디지털 대학교로 갔는데
그러면 학력이 제 최종 학력은 디지털 대학교잖아요. 그러면 누구나 갈 수 있는 학교 중 하나예요. 방통대 같은 느낌? 뭐 이런 학교인데 그런 학교 나와서 프리랜서 활동하고 근데 일 잘하고 그래도 돈 잘 벌고 이런 사람이 만든 곳인데 다 약간 저의 프로세스를 많이 친구들한테 입혀주는데 아무래도 저는 제가 살아온 방식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학원 같은 경우는 그 학원 강사들의 수준이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진짜 잘 몰라서 너무 답답해요. 그냥 학원이 유명하면 좋고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개발 쪽은 변화가 굉장히 빨라요. 여러분들도 뭐 한 4년 전은 빅데이터 얘기가 많았지만 최근 1, 2년 사이에는 인공지능 얘기랑 데이터 사이언스 얘기가 많잖아요. 이렇게 전체적인 큰 흐름은 점점 조금씩 달라져 가고 있고 저는 이게 방향을 예측할 수는 있지만 정확하게 예측이 불가능할 정도로 유동적이에요. 이런 곳과 그냥 영어나 수학처럼 그냥 수능 잘 보고 그냥 영어 같은 경우는 이제 외국인이랑 대화하고 어떻게 보면 영어는 클래식이거든요. 한국에서 신조어가 생긴다고 해서 한국어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진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거는 클래식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IT는 클래식이 아닙니다. 계속 변화해요. 클래식이라고 해도 뭐 어떤 랭귀지 레벨에서는 클래식일 수 있어도 최근에 PHP 같은 경우는 PHP 뭐 3, 뭐 4, 뭐 5 뭐 이렇게 가야 되는데 갑자기 PHP 뭐 7으로 확 뛰었잖아요. 이렇게 이게 뭘까? 그러면서 굉장히 기존에 사용하던 API도 다 사라지고 그러니까 디플리케이티드 됐다 그래서 못 쓰게 돼요. 안드로이드도 매년 큰 업데이트를 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마시멜로우든 진저브레드, 프로요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이 업데이트를 하는데 이런 시장이다 보니까 자기 플랫폼 하나도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정말 다양한 분야들이 있고 각각 발전합니다. 이런 분야에 있어서는 강사가 되게 중요해요. 근데 제가 잘 나갔으니까 저한테 배운 애들이 잘 배우죠. 딱 봐도 제가 성격은 되게 안 좋지만 딴 건 몰라도 실력은 있거든요. 그리고 저는 좀 까칠하고 그런 건 있어도 저한테 배운 친구들이 못하는 게 상상이 잘 안 돼요. 근데 보통 이제 양날의 칼 같은 거죠. 이제 성격을 포기하고 실력을 선택한 그런 스타일이다 보니까 보통은 이런 게 그렇게 그러니까 3,000대 이상까지는 원래 그렇게 놀랍진 않았고 요즘 저도 좀 놀랍긴 해요. 워낙에 취업을 너무 잘해가지고 잘하는데 진짜 좋은 회사가요. 보통 이제 단순히 3,000대 중반 가는 건 아니고요. 돈만 보고 가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막 4-5개 붙어요, 최소. 그렇게 붙어가지고 그 중에서 가장 문화가 좋고 좀 수평적인 회사 있죠. 어떤 존중을 해주는 회사 있잖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이제 보통 이제 워라벨 이전에 사람다움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내가 지금 회사 갔지 내가 군대 생활하러 간 거 아니잖아요. 내가 아무리 후임이라도 나한테 사람들이 뭐 이런 얘기들 하는 거 되게 기분 나쁘실 거예요. 예를 들면 야 김대리 야 너는 신입이니까 그냥 아침 일찍 더 출근하고 더 늦게 퇴근해. 이런 거 신입이 빠져서 이런 얘기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근데 그런 얘기를 듣지 않게 해줍니다. 저는 그런 회사는 절대 가지 말라고 해요. 실제로 IT 회사들 중에요, 제가 봤을 땐 한 거의 15%에서 30% 사이는 정말 괜찮은 회사들이 많아요. 출퇴근 시간도 유연하고 아침에 솔직히 사람들마다 똥 싸고 이런데 오래 걸린 사람 있잖아요. 저도 좀 예민한 편인데 그런 거 회사 늦을까봐 10분 늦는다고 크게 달라지는 거 없거든요. 근데 그거 가지고 굉장히 예민하게 굴고 그리고 좀 오늘 10분 늦을 수도 있잖아요. 또 차 막히면 그 회사에서 쪼는 회사들이 있죠. 꼰대 회사들이 많이 그래요. 근데 진짜 수평적인 회사들은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보다 유연하게 좀 대처를 해줘서 쓸데없는 스트레스를 받지 않게 해줘요. 그러다 보니까 개발자들은 사실은 일 자체에 집중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피곤한 직업이에요. 머리를 상당히 많이 쓰거든요. 근데 그런 직업의 사람들을 그런 거 갖고 쪼고 복장 가지고 쪼고 이렇게 좀 쪼면 사실은 정말 스트레스가 너무 과해지고 일의 능률도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런 회사들이 문제가 뭐냐면 정말 좋은 회사들이고 연봉도 보통 세거든요. 그런 회사들이. 근데 문제는 이런 회사들이 정말
좀 까다로워요. 좀 잘하는 사람 아니면 안 받아들여요. 그리고 철학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좀 수평적인 회사에 갈 수 있는 친구들을 많이 양성을 하죠. 대기업 가서 연봉 뭐 4천 시작, 뭐 5천 시작하면 뭐해요? 티노바 그냥 3천 중반대 그냥 받고 워라밸 지켜주는 회사, 또는 야근을 해도 누가 막 너 신입이 빠져서 야근해 이게 아니고 내가 오늘 공부하고 싶은 주제가 있어서 스스로 공부하는, 또는 내가 오늘만 일이 좀 바빠서 내가 하는 그런 회사가 좋은 거지. 사실은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어떤 그냥 뭐 대기업 그냥 사원증 딱 달고 다니면 그냥 간지나고 막 졸라 멋있고 막 이럴 것 같죠. 근데 그거는 주위 사람들, 우리 엄마, 아빠 이런 사람들이 우리 아들 어디 다녀, 우리 딸 어느 회사 다녀 이럴 때나 좋은 거지, 실질적으로 도움 많이 안 줘요. 내 삶이 중요한 거지. 틴노바에 오는 한 뭐 10% 정도의 사람들은 사실 그 전 회사에서 나쁘지 않게 일하던 사람들, 또는 대기업에서 일 잘하던 사람들도 한 10%, 5%에서 10% 사이는 좀 오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이 틴노바에서 나와서 받는 연봉보다 더 많이 받음에도 불구하고 그 틴노바로 오는 이유가 있어요. 그런 꼰대 문화에 질려버린 거죠.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었고, 개발 쪽은 정말 한 15% 30% 사이에는 정말 좋은 회사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회사에 보내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냥 열심히 하고 잘하고, 제가 워낙에 그 자본주의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실제로 실력 있는 개발자들 대우 받는 것도 정말 많이 보고, 뭐 이런 여러 노하우들을 다 갈아 넣은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어떤 특정한 사람이 정말 잘하고 많이 연구해서 14년을 연구를 하고 그렇게 해서 잘 하면 시기 질투일까요, 이게? 아니면은 뭘까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아니라고 아무리 얘기를 하고 사기친 적 없다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사람들이 좀 못됐다고 할까요? 배 아프나? 왜 젊은 사람이 이렇게 하면 배가 아픈가? 내가 20살 때 어떤 고생을 했는지는 잘 몰라요. 그 사람들 관심도 없을걸요. 얼마나 밑바닥에서 힘들게 살았고, 저는 처음에 받은 월급이 70만원이었어요 신입 때 20살에. 사실 대학은 다니면서 대학은 야간으로 막 빼고 뭐 이렇게 다니긴 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진짜 열심히 살았는데 70밖에 안 주더라고요. 근데 그런 아픔이 있으니까 사실은 올라올 때 한 땀 한 땀 계단식으로 올라온 거지,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결론들, 그런 연구에 대한 결론들을 보여줘서 틴노바 팀원들이 굉장히 잘하는 거지, 어떤 누군가가 이렇게까지 정말 잘하기까지 있는 그 뒤에 있는 시간들은 잘 생각을 안 하시더라고요. 참 답답해요. 그리고 여러분들 진짜 웃긴 게, 커뮤니티에서 우리 까는 그런 사람들보다 제가 연봉은 당연히 높았을 거고, 그리고 연봉을 떠나서요, 돈이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돈보다 그냥 경력이 제가 더 많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경력을 떠나서 그냥 팩트 확인만 하면 참 이렇게까지 속상하진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도 모르면서 함부로 평가를 하고, 실제로 보지도 않고 평가를 하는 사람들을 보면 참 한심할 뿐입니다. 개발자는 정말 검토가 중요한 직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틴노바에 관심이 있으신다면 직접 눈으로 보시고, 청강 오시면 저희 다 많이 보여드려요. 뭐 월급 받은 내역이라든지 무삭제본으로 많이 보여드리기 때문에 그런 거 직접 눈으로 보시고 직접 판단하시는 게 가장 똑똑한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기가 그냥 한 회사에서 그냥 10년 했다고 해서 모든 분야의 회사를 다 아는 건 아니잖아요. 저는 제 직업 특성상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랑 일을 했고, 저는 심할 때는 투잡을 거의 계속 같이 했습니다. 거의 저희가 진짜 일 많이 할 때는 일주일에 거의 12시 이전에 온 적이 없어요. 아침 9시에 나가서. 뭐 이 정도로 나름 빡세게 열심히 살았거든요. 뭐 주말까지 학생들 가르치느라 정말 나름 그때도 과외 인기 강사여서
뭐 과외로만 뭐 엄청나게 했죠. 일주일에. 잘 가르치니까 이제 서로 소개 많이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도 되게 잘 나갔었는데,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랑 그냥 적당히 그냥 회사 생활하고, 자기 회사밖에 모르는 사람이랑 같은 레벨에서 판단하는 게 참 웃긴 것 같고요. 뭐 아무튼 이거는 좀 화나서 제가 얘기를 해서 좀 말이 거칠긴 한데, 사실은 좀 팩트 확인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분들 솔직히 제대로 안 보고 얘기하더라고요. 좀 짜증나긴 하네요. 이거에 대해서 글을 많이 써도 뭐 이렇게 동영상을 찍어도 분명히 이건 아무렇지 않게 지나갈 것 같아요. 그분들한테는 그냥 팀노바가 싫은 거니까. 아니면 밑에서 치고 올라오는 고연봉을 받는 신입들이 싫은 걸 수도 있고요. 아무튼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고, 여러분들이 진짜 이걸 봐도 믿겨지지가 그러니까 청강까지 오시고 팩트를 다 보시고도 다 별로면 어쩔 수 없지만, 괜찮다면 저희 쪽 말을 더 믿어주시는 거를 저는 많이 추천드리고 싶네요. 실제로도 정말 오시면 보여드릴 게 정말 많거든요. 그리고 내부에서 정말 특강이 많이 일어나요. 많이 와요. 뭐 취업한 친구들 얘기도 하고, 절대 지어낼 수 없는 말들을 그 친구들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은 현명한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어떤 교육기관들이 저희 싫어하는 교육기관도 있나봐요. 왜냐면은 약간 예전에 저희 악플 달려가지고 약간 저희 너무 심하게 욕을 해가지고 그 고소를 해봤더니 그 범인은 못 잡았는데 되게 놀라웠던 게 경찰이 전화가 왔더라고요. 와가지고 여기 그 IP가 어느 교육기관인데 아냐고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놀랐었거든요. 그래서 그 어떤 교육기관에 있는 학생인지 뭐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IP가 그 교육기관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를 악의적으로 되게 까내리려고 하는 교육기관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그때 처음 했어요. 그래서 되게 놀랐었던 경험이 있거든요. 범인은 못 잡았지만 굉장히 좀 놀랐던, 알게 모르게 커뮤니티의 일반 유저인 것처럼 해서 팀노바 까내리시는 분들 꽤 많아요. 그런 분들도 지금 이런 사건도 있었다는 거를 그때 그걸 좀 녹취를 했었어야 되는데, 근데 그 경찰분 번호는 제가 알거든요. 하여튼 참 골 때리긴 하네요. 동작 경찰서 분이시긴 하셨는데, 아무튼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을 믿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